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는 바람에 식민지를 모두 잃은 데다 엄청난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형편이었어. 독일 땅에 남은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절망뿐이었어. 자, 한 번쯤은 학생들이 혹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책인 으라차차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또 역사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이 한국어 책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선택한 지문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어를 잘 보면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는 바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이걸 한번 영어로 써보라고 하면 바람을 정말 윈드로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겠죠. 제가 쓴 걸 한번 보면 쉬운 버전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Germany lost World War I and all the colonies. On top of that, it had to pay tremendous amount of war reparation. 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독일 땅에 남은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절망뿐이었어. The only thing left in Germany was poverty and despair. 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쓸 수 있겠지. 그런데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쓸 수 있을까? 그렇죠. 당연히 못 씁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책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독일 끄집어낼 수 있죠. 제1차 세계대전. 패하다, 지다라는 뜻이죠. 식민지, 그리고 엄청난, 일타, 전쟁 배상금, 물어줘야 된다. 여기서 개가 물다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독일 땅에서 사실은 영어로 쓸 때는 굳이 땅을 쓸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 감각을 키울 수가 있겠고요. 남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가난과 절망, 이런 단어들입니다. 즉 한국어 책을 보면서 예를 들면 엄마표나 아빠표로 할 수 있는 훌륭한 영어는 거기에 나오는 어휘를 가지고 직접 영어로 검색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권해드리고요.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글을 읽게 되면 보다 능동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작을 할 때 한국어 어휘를 중심으로 한 영작, 그 다음에 형태소를 중심으로 한 영작, 어려운 용어는 일단 뺄게요. 자,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영어 구사력이 괜찮은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영어 조기 교육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과연 나라면 어떻게 쓸 것인가? 영어 구사력, 괜찮은 직장, 얻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 영어 조기 교육,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모두가 다 어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휘 이외에 중요한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영어는 다른 언어도 좀 그렇지만 어순, 문장 구조의 배치의 싸움이에요. 어디에 어떤 걸 집어넣을 것인가라는 거, 그걸 잘 바탕으로 해서 한번 써봐 주시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음, 숫자를 세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숫자였는데요. 지금도 제가 숫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교육부에서 제시된 예산은 28억 5천만 원입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8억 5천만 원은 한 번도 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영어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일식 배척만 10만 100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숫자가 나왔을 때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해볼까라고 한번 던져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은 단위가 있죠. 1, 10은 10, 100은 100, 1000은
1000. 그런데 만부터는 만을 직접적으로 세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에다가 1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10,000입니다. 여기는 곱하기라는 것이 서로 간의 합의하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10만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1000에다가 1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0. 100만은 단위가 있습니다. A million. 1000만은 없습니다. 그럼 1000만에다가 100만에다가 10을 곱하면 1000만이 되죠. 그래서 10 million. 1억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결국 100 million. 10억 있습니다. billion. 그러니까 빌리언이 10억이 되겠고요. 그러면 28억은 2빌리언이 10억이니까, 그러니까 20억이니까 소수점을 써서 2.8 billion. 당연히 어렵죠. 지금 정도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겁니다. 그럼 28억 5천만 원 어떡할까요? 2.85 billion. 20억 0.85.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학이라고 해서 수학을 전혀 못하면 안 되고 적정한 그런 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퍼센트, 기타 백분율 등등 필요한 부분들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지금 6분 지나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죠. 한번 화면 키워볼까요? responsibility, 책임. 그렇죠. 가장 기초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 단어 자체를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responsibility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강세를 찍어주고 그걸 발음을 하면서 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니까 자, 한국말로 책임지다가 있고요. 책임을 전가하다가 있고요. 책임을 회피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단어 하나만 외우기보다는 과연 이 책임지다, 전가하다, 회피하다, 묻다를 어떻게 할까? 특히나 홀드를 가지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어가 파생되는 것을 너무 급하지 않게 좀 제대로 어린 시절부터 공부해 두면 대단히 좋겠죠. 그리고 책임을 지다에서 이 지다가 take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결국 영어로 말을 할 수 없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겠습니다.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라고 하는 사전을 사용하면서 활용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사전입니다. Oxford Collocation Dictionary. 여기에 제가 responsibility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쳤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전은 뭐가 안 나오냐면 뜻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은 responsibility 하게 되면 어떠한 책임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왜 안 나오지라고 봤더니 결국 영작 사전인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랑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어의 표현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자, 보세요. 완전한 책임, complete, full, total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직접적인 책임, direct responsibility. 그죠? 그 다음 특별한 책임, special responsibility. 이런 식으로 그 단어와 어울리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verb와 responsibility의 차이인데요. 자, 보시면 동사랑 responsibility가 어떻게 어울리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 have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다, accept, acknowledge, assume, bear, carry. 책임을 받아들이다, 책임을 인정하다, 책임을 지다, 책임을 지다, 책임을 지다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take 있죠. 맞나요? 책임을 느끼다, 책임을 공유하다.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에서의 책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The bank refuses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mistake. 은행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걸 거절하고 있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시냐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챗 GPT까지 나온 시대에서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랬다, 예전에 나는 잘했다 이런 말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 시험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학교 시험은 시험대로 그냥 가고 그건 요령이니까 그냥 가고 진정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